마을장은 보시다시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장으로 요즘에 저희가 마을장으로 바꾸면서 길을 다 장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이 슬로건은 저희 이제 9월 7일에 있는 기후행진의 그냥 슬로건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에 맞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분 되게 바쁘신 분이세요. 바쁘신 분이신데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이세요. 우리 오늘 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진행해 주실 중랑기후시민의 주축도 대표. 근데 손자에게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랑기후시민 상현입니다. 아니 제가 국내에 없다는 가짜뉴스를 보내고 계시는데 너무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신내동에서 신내동 주민이 됐습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또 그 지난 7월이 또 그 역대 7월 중에서 제일 더운 날로 피크를 찍었어요. 역사상 딱 온도를 재기 시작한 때가 역사상 7월 22일인가 그때가 제일 더운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떤 날이 가장 역사적으로 더운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 안전이 걱정이 되는 요즘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좀 안보를 먼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 중에 제일 먼저 편성한 게 천하제 나의 기후활동 자랑이에요. 요즘 어떤 기후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일상 실천도 괜찮고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한번 길거리에 나가봤다 이렇게 한다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경험도 괜찮고 요즘 뭐 하고 살고 계시는지와 함께 서로 소개하고 근황 나누고 내 기후 활동까지 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민지이고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후활동 자랑이라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동네인이라고 이제 저희 하는 사업 중에서 망우동에서 이제 환경 퀴즈를 하고 그 환경 퀴즈 끝난 다음에 다들 한 달 동안 환경 실천을 한번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보자 하는 약속을 다들 했었는데 그게 지난달이었고 이번 달 동네에 이제 가서 주민분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때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그걸 실천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모두의 팀플 같은 이 기후위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모두가 죽음으로 향해가는 이 열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 이제 수입식품 덜 사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단일 식품에서는 100%, 단일 식재료 중에서는 100%. 근데 이제 혼합식품 내지는 이제 완제품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0% 잘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중랑구 NPO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나의 기후활동 자랑은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년째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내년에 변화를 줘야겠다. 이미 미리 선택하고 하는 거니까 이준혁이 집에 에어컨이 놓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막 머리도 빠지고 막 이 머리 안에 그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기사에서 샴푸를 쓰지 않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노크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머리는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그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샴푸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 건강에도 좋고 그래도 그런 환경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저희 샴푸 안 하고 그냥 집에 갈게 그럴 때 있거든요. 가끔 얘기 안 하면 그냥 샴푸 해줘요. 그럼 머리가 확 쫄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 시원해. 비지가.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미용실 갈 때 정도에서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샴푸 할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키우시죠. 네. 아, 제가 그 진행하다가 깜빡했는데 그 앞에 표정 카드가 있잖아요. 하나씩 골라주시고 오늘 나의 기분을 골라주시고 오늘 하시면 되겠다. 해주시면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 골라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근황 토크를 해주시며 기후활동 자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한태입니다. 웬만하면 항상 기분은 좋아요. 웬만하면 항상 기분은 좋고요. 네, 오늘도 기분은 좋습니다. 앞에서 너무 극적인 사람을 원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도 에어컨을 한 5년 전에 사긴 했어요. 애가 청소년이 되니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더위로 인한 짜증을 나한테 퍼볼 때는 그 짜증을 견딜 재간이 없어서 애가 중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에어컨 사게 돼서 저희가 없었긴 했었는데 그때는 좀 지금보다 덜 더웠죠. 물만 시원하게 있으면 덜 더웠는데 이거는 약간 중간 얘기고 저는 얼마 전 페북에 올리긴 했는데 채식 반찬을 거의 저만 먹긴 해요. 해주면 이제 가족들 먹긴 하는데 아예 상에 대부분 채식으로만 상을 차려서 큰 접시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관은 큰 접시에 담으면 뭐든지 메인 요리예요. 네, 김치, 겉절이도 큰 접시에 담고요. 걔가 밑반찬이 아닌 거예요. 네, 가지 요리도 하면 큰 접시에 담고, 네,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채식을 거의 대부분 실천하고 있고요. 어제는 우연치 않게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줌으로 진행하는 그런 비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알지는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식생활 교육과 좀 비슷했어요. 왜 우리가 비건과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지 거기는 건강도 내세우긴 했지만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동감해서 또 새롭게 또 한번 또 다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생산 공동대표 김창식이고요. 기분은 지금 유후 윙크. 제가 집을 탈출합니다 오늘. 1박 2일 워크숍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떠난다는 건 늘 신나요. 늘 신나고 저는 기후위기 이러니까 실천하니까 뭘 그렇게 많이 실천하고 있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요즘에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기 덜 먹는 거. 근데 고기 덜 먹는 건데 사실 어제 먹어가지고 너무 찔려가지고 왜냐면 오늘 워크숍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채식주의자들이어서 뭘 먹을지 양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조금 비축해 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갑자기 어제 너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주로 채소와 과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딸내미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음식만 먹다가 힘이 안 난다. 그래서 어제 조금 어겼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뭐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좀 적게 먹고 이제 제철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고기도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걸어 다니는데 이거를 제가 더 많이 느꼈던 거는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충청도 쪽으로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실내 박물관이든 뭐 기념관이든 또는 밖에 돌아다닐 때 사람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휴가철에 이렇게 여유롭게 다닐 수 있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거의 다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은데 밖에 다니거나 그럴 때는 없어서 또 다르게 이렇게 덥다는 거를 느꼈던 거. 그래도 또 장점이 땀을 흘리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여유롭게 잘
즐길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백수로 있는 루이입니다. 우리 집은 50년, 지금 살고 50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랑도 아니고, 제가 아래채 있는데, 아래채 에어컨 하나, 위채 에어컨 2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컸으니까, 우리 집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조건이 두 사람이 모여야지 에어컨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왔어요. 왜냐면 집이 더워서 30도예요. 제가 여기 9시 반에 왔거든요. 더워서 일찍 걸어왔는데, 그런데 위치는 요새 36도예요. 슬라브라 그러죠? 예.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추위를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근데 더위는 제가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아마 무척 덥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다들 이북분들이라 가지고 이제 잘 아끼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제 밥을 하고, 그 밥솥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리오라 그러죠. 트리오를 안 쓰고 엄마가 그냥 닦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밥을 하고 또 밥을 할 상황이면 안 닦고 그냥 바로 쌀 그냥 넣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새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요거 망원동에서 제작했거든요. 현수막 요거를 빨아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요거 들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저를 또 되도록이면 잘 걸어 다닙니다. 잘 걸어 다니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여기 2층에 있는 성평등활동센터에서 김지수라고 하고요. 저는 선글라스 낀 걸 몰랐는데 어제가 처서였다고. 다들 처서 매직 이렇게 하는데 처서? 가을이 이제 처서만 오면 그 전에 엄청 덥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시원해진다 이런 거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처서 매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처서 매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처서가 돼도 바람이 잘 안 불고 거의 계속 덥고. 근데 오늘 아침에 약간 시원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걸로 골랐고요. 저도 이거 나의 기후활동 잘 많이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머리를 자르는데요. 요즘에 당근마켓에서 엄청 이제 열심히 제가 안 쓰는 것들을 갖다 팔고 있고, 네, 팔고 새로운 물건들을 최대한 안 사려고 노력하고, 요즘에 관심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네이버나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한 정보, 그 사진 같은 것들을 안 쓰는 걸 정리하고 메일 정리하고 이런 게 데이터 센터 거기서 나오는 열기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개인적으로도 조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 같이 모여서 핸드폰 켜고 그 데이터를 계속 삭제하는 그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들을 지우는, 쓸모없는 사진들을 지우는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이 기후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수목금 이렇게 3일 연장 이렇게 왔어요. 안산에서 왔는데 정말 저를 위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갖고 왔고요. 그동안 차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3일 연속으로 열심히 다녔고, 좀 이거 뭔가 칭찬받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칭찬합니다. 좀 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차를 이용해 왔던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그게 제 삶의 파이에서 얼마큼 줄어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원거리로 자꾸 이동하는 활동들이 많아져서 이제 좀 어떤 이동성이나 뭐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되게 오랫동안 차를 이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안산으로 가면서 이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지하철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한 40~50페이지의 책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이 기후위기 활동이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간을 나한테도 선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민지쌤이 얘기했던 그 활동, 동네 활동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약속했던 게 물티슈를 쓰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짝으로 놓고 짝으로 사서, 왜냐면 짝으로 사면 싸니까 짝으로 사서 놓고 아껴서 써야지 하면서 썼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절대적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 사고 막 버티고 있다가 이제 한 통, 그렇게 한 통을 사가지고 아껴서 쓰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개인적인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해 갈 수 있을까? 좀 큰 담론 외에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좀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상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민숙입니다. 표정을 보려고 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웃는 표정.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오늘 또 나쁜 일이 없어서 항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하제일 나의 기획활동 자랑은 천하제일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물티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있었는데 이런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근데 순간 바꿀 수가 없어서 물티슈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5%쯤은 줄였던 것 같고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항상 진짜 박스로 샀었거든요. 근데 거의 95% 이상은 줄인 것 같고, 수영 선생님보다 하나 더 덧붙여서 행주를 쓰고, 행주를 쌌는데 냄비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하고 있는 김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기후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퍼마컬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퍼마컬처가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문화라고 먼저 알고 계시는데, 거기 윤리원칙이 지구를 돌보라, 지구를 돌봐라, 사람을 돌보라, 공정하게 분배하라, 영혼을 돌보라인데,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태 스페셜가를 땄는데 생태 쪽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 이제 한강 협동조합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중랑천에 생츄어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의 생츄어리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보존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보자, 개발에 지지 않고 그런. 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또 자연을 특히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분은 요건데요. 좀 멍하네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동 주민자치회 사무장을 맡고 있고 신일동 소량비 자기도서관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소소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앞에서 너무 멋진 이야기를 해주셔서 수가 되게 멍해졌어요, 제가. 하지만 우선 제 기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방긋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골랐는데요. 제가 어제부터가 휴가였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휴가인데 저의 휴가의 오전 하루를 마루장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자랑해도 되나요? 하고 제가 이제 그 글을 남겼었어요. 요즘은 저도 그냥 제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조금은 바꿔보자, 변해보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회용기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조금만 무거운 짐이 있거나 조금만 힘들면 저도 모르게 차를 가까운 거리에 자꾸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서부터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좀 근거리, 짧은 거리는 걸어서 운동삼아 좀 걷자 해서 좀 많이 걷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또 주부니까 아무래도 주방에서 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산다거나 어떤 준비할 때 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비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지퍼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다회용으로 안에다가 제가 야채 씻어서 넣는 것도 넣고 이렇게 좀 한 번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일상에서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 둘째가 저한테 예전 한 2, 3주 전에 큰 퀘스천 마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도움을 좀 받고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과 좌절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이제 백두산 화산이 곧 터지나요? 엄마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초등학교 또래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영상이나 매체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떤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곧 멸망할 거고 뭐 이런 연구에 의해서 이제 뭐 그 사유를 여러 가지를 막 들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뭐 노력할 필요 없다. 대충 살아도 된다. 우리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이미 지구의 인간의 절반은 네 이렇게 너무 냉소적이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희 딸이 좀 이렇게 실망한 듯한 약간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어른들 잘못인데 왜 우리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배꼽사가 90도로 배꼽사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표해서 사과를 할게 미안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약간 환경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뭔가 명쾌하고 명료하게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머리가 많이 멍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또 마을 활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그리고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 어른으로서 뭔가 오늘 이 시간을 좀 뜻깊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토론 짧게 했으니까 가볍게 놀러 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토론에 대한 책임이 확 생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중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영희입니다. 선생님과 앞 질문에 저도 어제 경험을 한 게 노동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노동의 역사 얘기를 많이 꺼내게 돼요. 아물 그 자체죠. 그래서 항상 교육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희망을 줘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애써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한테는 노동의 역사는 침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희망을 꼭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 박사님 어느 박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일단 저희는 기부는 눈물 철철입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해마다 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으로 매년 그 대상을 달리해서 10대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올해는 보육교사 대상입니다. 근데 보육교사 혹시 주변에 저 여기 지금 SOS 하러 온 겁니다. 주변에 혹시 보육교사 현직에 계시는 분들 무조건 10대 조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는 굉장히 취약계층인데 수면위는 떠오르지 않아요. 조사 해보니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중량의 약 2,100명이 보육교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육교사는 말 못할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실태조사에 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뭐 아시죠? 셔터 내려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그 연관된 기관에서도 원장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대도 안 갔지만 각계적으로 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호공 같은 경우 서울노동보육센터에서 거의 우리보다 상위 기관인데 거기도 포기했어요. 서울시 전체를 하려고 100명, 딱 100명 했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올해 거는 망했어요. 접었답니다. 안 돼서 맞고 몇 년 전에 겨우겨우 100명 했다. 서울 전체를. 그래서 그만큼 보육교사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하고 싶죠. 왜 이분들은 수면 위로 못 올라올까? 선생님들 저기 보육교사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현장은 아니라고 생각, 담당자는 팩트십니다. 절대 네버 왜 하필 너는 그거를 택했니? 라고 눈 레이저 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더 하고 싶은 거고 혹시나 주변에 보육교사 있으시면 설문지 엊그제 이제 딱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갈 거니까 그래서 보육교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주제를 다시 돌아가서 일단 저희가 물티슈로 홍보용으로 배포를 제작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안 해요. 올해부터 안 해요. 이거는 아무리 색 분해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팩포 연봉을 지시를 해가지고 올해 안 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은 국장님들 하던 대로 하죠. 아니고 우리 해도 먹고 줘도 먹고 하지 말자. 네? 네, 손수건에 손수건 단가가 좀 셉니다. 이게 물티슈가 잘 팔렸던 게 단가가 좀 약해요. 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부터 제가 잠깐 통화로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컨닝을 했더니 내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건 일단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잡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0m 쓰레기봉투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종이 아직 커피 믹스도 요즘 다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행주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쓰고 나면 그거 안 버리고 걸레로 씁니다. 헤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고 수세미는 자연산 수세미 그걸 협동조합에서 산 거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고요. 유연제는 거기 거 쓰고 그다음에 냉장고는 될 수 있으면 사재지 않는다. 나중에 보면 다 음식 쓰레기가 되니까 요즘은 냉장고 탈탈 털어서 될 수 있으면 공간 마련해서 전기료도 아끼고 내가 무게를 열었을 때 꽉 막힌 것보다는 좀 널널하게 보기도 좋고 그래서 냉장고는 잘 파먹고 있고 사재기 1+1 안 쏟는다. 그다음에 냉방기도 거의 에어컨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더위 안 타는 것도 있지만 맞바람을 치게 저희가 다행히 아파트가 타평이 아니다 보니까 양쪽 문 열어놓으면 괜찮아요.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을 맨 마지막 순간에 써봅시다 하고 매일 아까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체크해가지고는 필요 없는 거 나이는 정도 그래서 좀 가볍게 하는 정도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록이고요. 중간구 주민자치 사업단에서 16개 동의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분은요, 이게 무슨 기분일까? 이거 약간 멘붕 이런 이거 캐릭터 해석 맞아요? 네, 여름에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이게 갱년기도 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밤을 여름에 밤잠을 못 자고 계속 중간중간 깨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로감이 낮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낮에 걷는다는 거는 힘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밥 먹으러 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발면에다가 김밥 싸서 같이 동료들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올해 전부터 이제 초록상상 활동도 시작을 했고 아이들도 이제 어린 아이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동화산 뛰어놀면서 생태 뭐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성장해 왔고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향으로 소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옷 같은 것도 면이 너무 좋은데 뭐 딸이 뭐 안 입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너무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깨끗이 다려 입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입고 나오면은 이제 가족들은 이제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 아무거나 입어도 돋보일 나이가 아니다. 옷을 좀 갖춰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게을러서 이제 쇼핑을 못 하는 거죠. 다른 의미보다도 성향적으로 좀 게으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뭐 제 자랑할 건 크게 없고, 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16개의 전동을 자치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주민총회를 또 하고 있는데, 그 주민총회에서 어쨌든 이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재생 그 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캠페인을 하고 있고, 작년에 됐는데 작년에는 그냥 이제 동네에다 맡겨드렸더니 그렇게 캠페인하는 서명지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철저하게 그냥 조금 잔소리를 해가지고 한 4,500명 이상의 캠페인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동단위에서 보통의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자치의 사업의 큰 좀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신규나 연임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연임 교육에서 이제 ESG 교육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으로 동마다는 환경분과가 다 있기 때문에 환경분과에서 ESG와 관련된 특수 모임도 많이 하고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환경분과에서 나온 그 의제 같은 것들이 또 조금 더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요번에 이제 명목동 쪽이 워터팡팡이라는 큰 축제를 했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거기에 작은 한 200~300만 원짜리 의지 실행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분과가 가서 벌써 ESG에 대한 영화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환경 작가를 불러서 이제 작지만 이런 토론 대회 같은 거, 토론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제 작은 수다 모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작은 단위에서 실천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터팡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니 소형교육 예산이 들어오는 워터팡팡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사업적으로도 작은 단위의 사업이면 큰 사업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 좋고, 가서 보니까 그 물놀이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연령대가 나와서 노시잖아요. 이제 대부분 그래도 어리고 젊은 이제 부모들이 많은데, 그 부모들이 그런 그 ESG에 대한 이제 작은 영화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즐겨하시는 걸 보고서, 아, 우리가 무슨 좀 더 아까 이게 지금 큰 대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보람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건강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민진입니다. 제 주변에는 표정 카드가 없어서 저쪽에 하트를 뽀뽀하고 있는 이 하트를 뽀뽀하고 있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25일이 금요일인데 오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주말이어서 행복하고, 저희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작이고, 그리고 복지관이 아니라 여기 왔다는 거 허락해주신 기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휴가 중이신데 오셨는데 저는 다 결제 득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환경에 대한 이 관심과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신부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그 마을 단톡방에 제가 이제 뭐 슬기로운 재력생활 뭐 이렇게 해서 환경 실천 관련된 환경 기념일과 맞추어서 그런 이벤트들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저희 또 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근데 구청 지하에 저희 꼬맨 카페 다솜이라고 중증장애인 상호평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워낙에 구청 근처에 저가 브랜드 커피가 많고 저희 음료가 또 발달장애, 그러니까 작업장,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원두를 갖다 그러다 보니까 원두 가격이 낮지가 않은데 장애인 근로자 6명이어서 항상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희 이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또 그 카페 음료 쿠폰을 증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제가 나름대로 기획한 거지만 참 잘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월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환경기념일이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이 이렇게 많구나를 좀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저는 또 이제 불교 환경연대나 에코북다나 막 이런 쪽 실무자들하고 또 소통하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는데, 출산하고 이제 청기저기 쓰면서 손목이 나가는 영광스러운 상처를 얻었지만 청기저귀 사용하고 물티슈 사용 안 하는, 그리고 이제 뭐 샴푸라든지 이런 거 안 쓰고 이제 보탬 상점 자주 가고 이렇게 좀 꾸준히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5학년 자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사업자님께서 자랑을 해주셔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학교 나왔어요. 보탬 산장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 뒤에 있으면 안 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참여 그럴 때 저희 둘은 좀 빼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랑마을넷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경연이고요. 제가 약간 서브 캐릭터로 일하고 있는 곳이 보탬상점, 그물구역동자의 보탬상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4주 정도 여기 신내일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갔었어요.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을 만나면서 항상 제가 그런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청소년들한테 빌려온 시간이다. 쉽게 말하면 대출받아서 가져온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튀하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자라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지역만큼 이렇게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교육을 활발하고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어떤 주민자치회든 환경분과가 있고요. 그 환경분과에서 항상 환경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맨날 교육만 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주민센터 환경교육을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끼리 하는 말이라서 하는데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분리 배출을 굉장히 잘하는 국민이다. 우리는. 그런데 분리 수거를 해가는 공공기관이 나라가 얘를 어떻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 나라에 뭘 바래? 원자력 수출했다고 좋아하는 나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괜찮은 동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효과나 그런 기대 비용이 높으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가 원론적인 문제점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면 주위에서 쟤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원자력은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런 어르신들의 의식이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4주 동안 원래 영광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 2번 정도 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4주 정도 하면 지쳐서 싫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호응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만들기를 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기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지역의 변화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여러분들과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오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삶이 에코라고 하기에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저희 아기 방에도 에어컨 있고 저희 집에 저희 방에도 에어컨 있어요. 근데 대신 저희는 창문형 에어컨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전기세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좀 불편해요. 왜냐면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겨울에도 달아놔야 되고요. 겨울에 방안 잘 안 하면 거 틈새서 바람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은 거실에 정말 그냥 스탠드 에어컨을 놓고 싶어요. 근데
나 따져보니까 저희 두 방에 사용하는 거랑 저희 언니네 거실 에어컨 한 대 쓰는 거랑 저희가 4분의 1 정도밖에 그 전기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없으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저희 막 알리고 다니거든요. 에어컨 설치할 때 창문용도 괜찮다고 하고 아까 뭐 먹거리 하는데 저희는 대형 마트보다는 그 동네 시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지역사회 상권이나 로컬푸드 같은 개념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잖아요. 보탬 상점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폭염, 폭우 이런 자연에 대한 이 고통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쭉 들으면서 느낀 점이 진짜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인내와 고통을 되게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에어컨을 안 쓰고 견디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고대는 이럴 때도 일회용품 안 쓰고 또 빨아서 품주를 쓰고 또 기저귀도 또 참 기저귀를 쓰고 이런 실천들을 보면서 참 너무 바쁘고 고될 텐데도 네, 많은 이제 실천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던 점이 개개인은 또 데이터를 많이 써서 이게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기후 온실가스 배출이 될까봐 많은 우려를 하는데도 또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또 새로 짓겠다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이런 산업들을 또 유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구공식 기후적 행진과 같은 또 이런 이야기들, 이런 행동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개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중랑구의 정책으로 또 우리가 제안도 하고 또 뭐 하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토론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제가 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논의하라고 하면은 좀 뜬금없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짧게 중랑구에서 어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살짝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중랑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뭐가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서울시인데요. 서울시랑 중랑구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서 중랑구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중랑구가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랑구 탄소중립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좀 제가 공유드리는 거고 제가 뭐 연구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이제 발표된 데이터이고요. 이건 서울시 데이터인데 이제 살펴보면 1911년부터 지금 2010년대까지 평균 기온은 점점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2.3도씨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폭염, 한파, 열대야 일수가 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또 많이 편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에서 이 기후 대응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그 지역부터 우선시하고 또 살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요. 이것도 중랑구 탄소중립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랑구 연평균 기온은 서울시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면목 5동 여기 계신가요? 네, 여기고 가장 낮은 지역이 신내 1, 2동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뒤에 이제 산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열대야 일수가 꽤 차이가 커요. 그래서 면목 5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내 2동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폭염 일수는 또 면목 2동, 중화 2동이 14.11로 가장 많고 면목 7동에서 가장 적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동별로 이제 가장 우선시해서 이제 대책을 세울 때가 어딘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랑구의 특성이 용마, 망우, 공화산 같은 자연 녹지가 많아서 이제 이런 곳들이 요 기후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주거지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세워지고 있어서 원래 주택이 아파트보다 많은데 아파트 비율이 앞으로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랑 연결되기도 하고 서울 동북부 쪽에서는 교통 요충지로 꼽히고요. 최근에 뭐 GTX 개통한다 이런
네,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또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맞게끔 이제 1인 가구에 맞추며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겠고 또 독거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건축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요. 보면 뭐 다 재개발, 재건축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 연효율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연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정 주거라고 하죠. 이제 뭐 쪽방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또 덥고 고통스러운 이 날들을 보내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추위를 못 견디는데 또 그 난로 뭐지 그거 가스 그 보일러를 켜면은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또 겨울에도 틀지도 못하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중랑구에서 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에너지원을 보면은 가스가 제일 많아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스 보일러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많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태양광도 뭐 서울시가 각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중랑구도 썩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문별로 보면은 가정이 제일 많죠. 네,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분야별로 보면 건물이 50% 이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통, 수송, 보문, 그 다음에 폐기물 분류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건물별로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든지 좀 사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류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할지도 중랑에서도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지역에서 그 지금 우유팩 수거하는 그런 실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실천들을 하는 것도 이제 개개인적으로는 혹은 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중랑구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 아마 정책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게 중랑구가 세운 탄소중립 비전 전략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보시면은 나의 탄소중립, 중랑구의 녹색 성장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고민은 저는 있는데 오늘 또 논의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제로 2050년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행을 해 나가자라는 계획인데요. 일단 중랑구가 참여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위해서 탄소 중립 매니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탄소 중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을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혁신 모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 그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과 뭐 제로 에너지 공공 건축물부터 이것도 공공 건축물이잖아요. 여러 이제 공공 건축물과 기관부터 제로 에너지 그런 이제 개선을 하자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에코 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그리고 자발적인 탄소 실천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 뭐 나머지 물수나 산림 경영, 업사이클 센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환형 성장 전략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시면은 뭐 그린 리모델링을 사업화해서 이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를 이제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이런 또 사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기반해서 도시 개발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체계를 위해서
이제 그 조건을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중랑구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죠. 이때 이제 저희가 구의원이랑 같이 토론회를 해서 지역에서는 뭐 노동, 교육,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많이 반영은 안 돼서 앞으로 이제 이런 중랑구의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좀 시민 참여식으로 좀 개정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아마 지금은 환경교육센터가 중랑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 사업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제대로 그런 뭐 이제 법 제도 예산 그런 기구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버넌스를 시민 참여형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중랑구 탄소 중립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획을 이제 중랑구가 가지고 있고요.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화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뭐 이제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건물 분야에서는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수송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중랑구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승용차를 보급을 촉진하겠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쭉쭉쭉쭉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뭐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감축 목표도 이 사업별로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목표 달성이 되는지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앞으로 해나갈 이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찾아보다 알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이걸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계획서가 좀 많긴 한데 분량이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렇게 QR 스캔하시면은 이제 의견을 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항목도. 그래서 오늘까지 잊지 마시고 네, 설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아주 간단한 중랑구의 그런 사업, 그 탄소 중립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논의하시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좀 이제 조별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 조별로 제가 심어둔 퍼실리테이터 분이 계신데요. 이 조는 우리 김영희 국장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 정도 같이 얘기 나누고요. 아니, 요즘 기후재난이 또 워낙 또 심각하다 보니까 다 안전망에 거의 해주셨어요. 딱 두 분이 이제 온실가스 줄이기 이걸 선택해 주셔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조별로 이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키워드 그 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서 얘기 나눠주세요. 이분들이 이 폭염에 일도 물론 활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나 작업자 이외에 대부분 건물 안 또 주말에만 쓰지 평일에는 거의 안 쓰잖아요. 요즘 또 공유하는 그런 재활용할 때 쓰임새가 많은데 그거라도 시골 분위기가 나고 이제 둘이 한쪽 편에 수거하는 수거업체가 있잖아. 수거업체가 있고 수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뭐도 적은 걸로 갖다 추구했을 수 있는데 안 쓰는
수납이 되고 지원사에 도움이 되었는데 그게 대형 팔 수 있는 거는 다 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은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그 공업사 사장님한테 20년에 작업 중지권을 만들기를 하더라고요. 깔려 있어요. 불편함은 기본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기름 넣고 하면 한 달에 차라리 아무리 안 타도 15만 원게 막 네, 많이 아쉽죠. 예, 하고 싶은 말이 한 바가지인데 다들 토론하기 싫다고 하시더니 그러시니까 또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쌤의 조 운진 쌤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다 정리가 안 되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못했는지 아무튼 첫 번째로 저희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일자리. 저희 조는 기본적으로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중랑구 노동자 돌봄지원센터인가요? 국장님? 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를 굳이 주 얘기는 쓰레기 얘기였는데 이 부분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된 것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넣었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랑구가 봉제 특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특이하게 거주자와 근로자가 같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면목동에 근로지가 있고 주거지도 그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면목동이 주로 다 작업장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이 기후위기에 정말 직격탄을 맞는 그런 노동 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이 중랑구에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지속되면 습하고 이런 날씨들은 어쨌든 호흡기 쪽으로 봉제기도 하니까 호흡기 쪽으로도 안 좋지만 습하면 벌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노동자의 건강에 굉장히 직격탄을 주고 있고 현재 녹색병원, 우리 구의 자랑 녹색병원과 이 돌봄센터의 지원으로 이 노동자들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그런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우리 구가 우리 의료진과 우리 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자부심이 뿜뿜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이 쓰레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저희 조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좀 첨예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약간 주인이 있고 없고 관리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구리에 있는 들꽃마을에 이제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지역에 되게 쓰레기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예쁜 쓰레기통을 집 앞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되게 조금 아기자기해지고 내 집 앞에 쓰레기통 그리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집주인인 내가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사례도 조금 들어주셨고 이제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쓰레기가 어디 하면 돈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쓰레기가 돈이 된다면 조금 더 잘 버리고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요즘에 스퍼빈이든 리콜이든 오늘이 분리수거든 이렇게 조금 버리면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어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저희는 그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신 관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이 되게 제반되어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법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굳이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알아보기까지 하면서 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막판에 저희 중랑구에 쓰레기 선별센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이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발표자 선택 과정이 굉장히 부당했다는 점. 발표하기 싫어서 덥석 서기하겠다고 했더니 정리한 사람밖에 말을 못한다고. 너무 두 가지 더. 봐요, 종이도 거부하고 있잖아.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크게 일단 쓰레기, 건축, 자가용, 열사병 이렇게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선 먹을 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과식에 대한 그 욕구를 지적하시면서 먹을 게 좀 줄어들면 쓰레기도 줄 것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기, 당연히 용기 내기, 그리고 용기 할인 시스템 같은 게 도입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회용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생산 과정의 쓰레기까지 좀 고려를 한 소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인식 개선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쓰레기에서는 나왔고요. 건축에서는 건축 폐기물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리해서, 그러니까 새 건물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친환경 주택이 지금 법제화가 돼 있지만 그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랑, 건축과 더불어서 이제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집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게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다. 너무 이제 뭐 땅도 없고 이제 풀도 없고 한 도시 환경이다 보니 이게 삶의 질과 대단히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수가 안 되는 이제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그 침수 피해랑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 옆에 이제 땅을 팰 수 있는 만큼 파서 최대한 그 녹지를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누가 줬는지 얘기할 뻔했어요. 자가용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1가구의 차를 되게 여러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차량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량 수를 감축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데, 지역 공유 시스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주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에 뭐 등록을 하거나 마름마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제시하신 분이 누구라고도 말을 안 하겠지만 그분의 이름을 따서 쭌카. 누구라고는 절대 제가 말씀 안 드렸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중랑구 내에서 되게 그 중앙선을 기점으로 북과 남을 이제 오가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차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대중교통이 편해질 필요가 있고, 근거리 이동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차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열사병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이게 취약계층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 그런 취약계층에게 어떤 쉼터 정보 같은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못 이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열질환 자가 체크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도 이 정보 전달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랑, 유럽? 어딘가에서 쓰고 있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 저 지금은 작업을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도입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쓰레기도 생산 과정의 쓰레기를 고려하기 위해선 사실 기꺼이 고액을 지불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비했던 것보다 조금 고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고, 건축도 뭐 친환경 주택 새로 지은 건물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건물 수리해서 사는 거 비싸니까 못 하는 거고,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자가용은 뭐 이거 나라가 돈을 내야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소득이 높아져요. 이 모든 거를 생각할 여유가 되겠다. 걸어야 돼. 맞아. 적정 소득이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이런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정 소득이 필요하고 노동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삶의 질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네, 다소의 선출 과정은 석연찮았지만 역시 정비자밖에 할 수 없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열띤 토론 나눠주시고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907 기후정의 촉진에서 또 기획팀장으로서 또 바쁘게 일하시는 와중에 또 우리 중락을 좀 찾아와 주셔서 이 얘기를 하러 오신 우리 손님이 계십니다. 네, 에너지 정의행동 사무국장이고 907 기후정의 기획팀장 이현경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일찍 도착한 거죠. 아까 쭉 듣는데 녹지도 많고 교통의 요충지고 심지어 자랑 녹색병원도 있고 거기에다가 박수와 응원과 웃음이 많은 분위기를 보니까 초대받기 되게 잘했다? 그리고 오길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907 기후정의행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기후정의행진의 슬로건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꾸고 싶다. 슬로건을 바꾸고 싶다? 마음에 안 든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네, 사실 이게 영어로 하면 not climate change라고 해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게 맞다 이런 표현인데 잘못 이해하면 기후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이해된다는 어떤 분들도 살짝 계셔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그렇게 안 들리죠? 네. 역시 중랑이 멋지다. 다 알지만 제 제목 그렇게 잡았어요. 다 알지만 그보다 더 뜨거워지는 지구. 지금 옆에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유엔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1940년대부터 정말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기록한 거예요. 데이터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빨강색이 올해의 데이터입니다. 저 앞이 1월이고 요 끝이 12월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온을 콕콕콕콕콕콕 찍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여름철이 이제 기온이 높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30도 이렇게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지표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 기온이어서 우리 느낌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17도 정도 되는 거니까 되게 낮죠. 땅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역대 최고 수치를 7월 22일에 갱신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막 났는데 봤더니 23일도 딱 그 기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최고 기온을 갱신을 한 거고 딱 보시면 요 주황색 선이 노란색 비슷한 주황색 선이 작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올해란 말이죠. 그 바로 직전하고 텀이 엄청 길게 확 뛰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1.5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해야 해.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때보다 기온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뜨거워지는 지구가 이제 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얘는 뭐 17.25도 뭐 이런 우리가 뭐 사실 전혀 와닿지 않지 않아요? 저는 저 온도라는 것이 우리한테 와닿는 기온은 아닌 것 같아요. 17도면 살기 좋은 기온이죠. 우리한테 봄, 가을. 그렇지만 지표 온도로 했을 때 이게 굉장한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우리 체온에서 36.5도에서 0.5도 혹은 1도 더 나아가서 1.5도 이렇게 올랐을 때 내 몸의 변화들을 알잖아요. 지구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0.5도라는 변화가 1.5도라는 변화가 지구 생태계에는 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열이 나면 그냥 열이 났으니까 어느 한 부위에 열이 나서 여기가 아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지구도 이렇게 기온이 올랐을 때 전체 지구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기온으로 확인하고 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하면 제일 크게 하는 건 이제 화석연료 때문이야.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때문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우리의 문명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사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이산화탄소라는 되게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얘를 배출했던 시스템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예를 보면 195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급격하게 화석연료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화석연료 사용에 있어서 오일이 늘어나는 석유가 늘어나는 기점은 세계대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 연료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 도시 인구도 늘어나, 뭐 GDP도 올라가. 우리는 GDP가 올라가면 그게 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리고 선진국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GDP가 많다는 건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구의 자원을 더 많이 캐냈다는 의미고, 그만큼 더 숲을 베어냈다는 의미기도 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돈을 벌고 싶어, 더 잘 살고 싶어, 그리고 이윤을 더 얻고 싶어 라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저것 때문이야, 화석연료 되게 많이 써서 그래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걔를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혹은 경제적인 시스템 또는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예로 우리 누구지?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우리 불편한 진실 만들었던 미국의 부통령 엘고어 대통령이 작년에 한국에 왔었어요. 전 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이 질문이었어요. 엘고어가 탁 까놓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에 사실 꼴찌다. 꼴찌 수준이다. 그건 뭐 사실상 그냥 팩트니까요. 다만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 근데 그 저력이라 함은 기술도 있어, 돈도 있어,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생태적인 자원도 충분해. 다 굉장히 좋은 나라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네, 그게 뭘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실천? 실천! 네, 실천하고 비슷해요. 제도, 그것도 비슷해요. 뭐라고 했냐면 의지! 어떤 의지? 그치, 누가? 정부가. 맞아요. 정치적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아. 그래서 탄소 중립하겠다고 다 했어. 그리고 우리 마을로 가도 탄소 중립 실천들 너무 다양히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아까 토론 과제들을 발표해 주셨지만 쓰레기 문제니 노동의 문제나 교통의 문제들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인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기후변화는 우리는 그냥 폭염 이렇게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지만, 하나의 요소로 우리 더 많이 느끼지만, 아까 이제 작업장 환경, 노동환경 이야기를 잠깐 하셨다고 하셔서, 그렇게 폭염이라는 것 하나의 요소가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건 이제 IPCC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가계 소득이 감소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 더위나 가뭄이 오면 당연히 식량 생산은 줄겠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어, 영양실조도 올 수 있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은,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서 사실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사실 IPCC도 강조하고 있고, 그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커져서 구르고 굴러서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 기후재난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뜨지?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그 재난의 현장들이 우리에게는 어디로 다가와 있는가.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 저도 그렇지만 기후를 지금 제가 스스로 재난을 느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난이 일었던 현장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심각해라고 느끼는 거지 내 스스로가 재난의 당사자가 된 거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보면 그런 재난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재난의 당사자인 생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여기는 주로 사람들 사진을 들고 왔지만 야외 작업을 하시는 노동자들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시민이거나 아니면 온열질환자, 이번에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3,000명을 드디어 넘어서 사망자 28명인가 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더라. 주거가 열악한 분들, 그리고 농민들은 그냥 그 자체가 재난으로 다가오는 현장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기보다 되게 우회하는 방식들. 저 앞에 있는 게 그거예요.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온열질환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라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걸 넘기는 거죠. 온열질환이 야 땡볕에서 일하지 말고 네가 그늘에 잠깐 들어갔으면 됐잖아. 왜 물을 안 마셨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언론의 홍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석탄을 줄이는 것도 채 안 하지만 기존의 전기를 쓰는 것에서 더 쓰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농민들도 농민이 문제야라고 했더니 아 그래? 농산물이 문제야? 그럼 수입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기후에 대응한다고 댐을 막 지어서 사실상 생태계를 다시 무너뜨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사실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7일에 있을 기후정의 행진은 크게 3가지의 기조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와 재난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면하는 곳에서 좀 더 불평등하게 그것을 마주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 좀 더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얘기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라는 에너지 체제에 있어서 일어난 기후위기라면 이 화석연료 체제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바꾸는 과정 역시도 정의로워야 된다. 단순히 석탄을 안 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석탄을 안 쓰고 태양으로 바꾸는 것에서도 아닌 거고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인 건데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는 핵정책을 주된 방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핵정책은 마침 내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기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어제도 뭐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수산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던 너희들 그 괴담 유포자들 지금 다 어디 갔니? 아무 문제 없잖아. 이런 식의 대응을 1년이 지나고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핵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도 해외 자본이 대부분 들어와서 늘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의 80% 이상이 해외 민간 자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를 재생에너지 시대가 오면 그냥 해외 기업에다 돈 주고 사야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이라는 굉장히 누구나 어찌 보면 누구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자연적인 것을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업이 이윤을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공적으로 나누고 배분하고 함께 선에 기여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가져가보자와 같은 그래서 탈핵과 탈화석연료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좀 공공의 영역에서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생태계 파괴가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 결국은 이윤이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새만금의 공항을 짓는 것은 마치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경제 발전이라기보다는 토건 산업에 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계속 파괴되는 자연환경들 생태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 좀 같이 목소리를 내고 행진해보자 라고 해서 크게 3가지의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쪼로록 11가지인데요. 11가지의 요구안도 같이 담았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해라. 공공의 의료와 돌봄 그리고 공공교통을 확충해라. 에너지 정의, 탈핵하고 에너지 정의를 실현해라. 그리고 탈석탄과 탈화석연료 계획을 마련해라. 공공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 파괴를 멈춰라.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우리 먹거리를 보장해라. 그리고 비인간 동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들에 대한
공장식 축산에 대한 전환, 그리고 동물 착취 시스템 멈춰라, 그리고 평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를 당연히 한국 정부는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7일이고요. 자, 일정표 기록. 열어보세요. 혹시 그날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당연히 이날 걸로 강남을 가는 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부터 2시 반까지가 사전 부스 오픈마이크인데, 오픈마이크는 누구나 가서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신청자 아직 신청 못 하셨으면 혹시 원하시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시부터가 본 집회고요. 4시에서 6시, 아마 4시 한 10분 정도부터 6시 좀 안 돼서 끝날 건데,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약 3km 정도의 행진 구간이 있습니다. 추진이 이것을 함께하는 것은 각각의 단체별로 추진 단체가 되어주시는 것, 조직위에 가입해주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추진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추진위는 개인의 추진위원입니다. 내가 이 행진을 응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기후정의 행진은 그 어디에서도 후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재정도 모으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참여와 이런 대정적인 응원도 좀 필요해서 추진위에 대한 부분도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당일날 무려 103명인가의 자원활동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집회위원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60여 명 외에도 추가로 있으니까 당일에 조금 내가 좀 더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원활동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에 걸어놨는데 기후정의송, 여기 상현님 있죠? 기후정의송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상현님이 출연하시니까요. 네. 제 옆에 제 어깨동무하고 같이 하다가 제가 살짝 도망쳐가지고 전 없고요. 상현님은 계십니다. 기후정의송은 함께 그날 행진도 하고 무대에서 같이 좀 할 율동도 부르자 뭐 이런 거예요. 개구쟁이 노래 다 아시죠? 우리 같이, 네, 그 노래 약간 개사한 거고 율동도 쉬우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끝나고 같이 이렇게 상현님이 여기 앞에서 서서 해주시면 되는 네. 그래서 그리고 구호도 좀 같이 하나 좀 만들어서 내가 외친 거 만들어 오셔도 좋고, 떠들썩한 도구 그런 거 있죠. 뭐 콩 담은 페트병 이런 것도 좋을 거고요. 구구젤라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혹시 나만의 피켓 난 정말 잘 만들고 싶어. 제가 사실 기후정의 행진에서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3번째인데요. 피켓이나 현수막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머 저런 구호를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아이디어 대단하다 싶은 것들 되게 많고, 그림 출력도 어찌나 그렇게 출중하시든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뽐내면서 하셔도 좋고, 그러면 사진 찍혀서 언론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요거 기후정의성도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한 기후정의 행진은 사실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학자가 기후학자예요.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라 기후학자가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말이다. 그리고 위험한 말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저게 어찌 보면 쉽죠. 나도 당연히. 아까 중랑의 탄소 중립 계획의 비전이 나부터 탄소 중립이었나? 그쵸? 나부터 탄소 중립. 그건 아마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어낸 말이고 위험한 말이다라는 것이 그 밑에 이어진 말을 보면 저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스타인베르거라는 학자는 이것이 공급되는 이런 최종 공급망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 결정에 올바를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야 하는 거고, 그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저 목소리가 맞는 거야 라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더울 것 같고 나 하나 안 간다고, 내가 가도 3만 내가 안 가도 3만일 텐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네. 내가 가면 5만, 내가 가면 5만, 내가 안 가면 3만, 내가 2만 명이구나.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꼭 그날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우리가 행진에 왜 가는지,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다덕도 신공항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거 찬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뭐 하는지도 보고 또 다른 정치적 결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3월에 또 중랑에서 행진을 했잖아요. 또 그 힘을 모아서 네, 9월 7일에는 강남 대로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할게요. 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30일 5시 신내일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입니다. 저희 도서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얼굴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셔서 저희 도서관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에는 저희가 마지막 쯤에 후반쯤에 의정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서플릿하고 함께 그 과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너무 길지 않고 하지만 핵심은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그 과정 역시 중랑기후시민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시간을 꼭 비워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